안녕하세요. 보통날이 안녕입니다. 오늘은 다시 좀 빡침주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3년도 12월 7일에 제가 받은 서면인데요. 그때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보고 말았는데 이번에 서면을 작성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읽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의 제목은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미쳤는지 저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아주 엽기적인 서면이 도착하는데요. 변경된 청구 취지에서는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 그리고 재산 분할로 3억 8,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세상에 씨바로 새끼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새끼랑 살면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욕해서. 첫 번째 항목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새끼를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라고 법까지 들먹입니다. 예전에 우리 변호사가 제가 유기되었다는 문장을 쓴 뒤부터 이 새끼가 유기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나 봐요. 유기라는 단어에 꽂혀서 자신이 유기를 당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저는 몇 번이고 이 유기라는 단어를 브런치에 썼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또 유기라는 단어를 사전 정의를 토대로 해석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외울 정도인데요. 유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 예를 들면 병든 부모,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 환자, 아니면 반려동물 등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두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멀쩡하게 나가서 교수랍시고 벤츠 끌고 다니면서 아가리 털고 계집질도 하는 놈을 보호해야 하는 건가요? 자신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상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우리 순이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또 자신을 살쾡이라고 해서 저를 모욕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유기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서 작성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고는 처음 교제 당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원고를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맘대로 귀가하여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성향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피고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적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화를 낼 때며 원고는 일단 무서운 마음에 화를 달래려고 먼저 사과를 하였고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항상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라서 상간녀 만들어서 놀았다는 것인지 이때는 12월 7일, 그러니까 상간소에서 이 새끼가 패소를 하고 저한테 위자료를 보냈던 당시입니다. 제가 교제를 할 때부터 무시하고 맘대로 귀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얘를 막 묶어가지고 결혼을 강제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얘가 무슨 차은우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쳤다고 땡전 한 푼 없는 남자랑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겠습니까? 연인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어느 한쪽이 화가 나서 헤어지려고 집으로 가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이혼 소송에 나올 일인가요? 이런 일들은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갈등 속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이런 걸 문장으로 옮기면서 얘네 변호인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다음 내용을 읽으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사업 문제로 다투던 2019년 무렵에 피고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1박 2일 동안 가출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22년 8월 19일 경에는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어느 한의원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소개받은 한의원에서조차 트러블이 생겨 원고가 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되려 원고를 원망하는 말만 하고 이때부터 계속 집에서조차 원고에게 말을 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여
사실상 유기하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원고가 22년 9월 10일경 집을 나올 때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출이 유기인가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 병에 걸려 돌봐야 하는 환자가 있는데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혼자 밥만 잘 처먹고 잘난 척하러 다니는데 이게 유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귀가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9년에 가출을 해서 이 작고 연약한 계저씨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미친 게 확실한 겁니다. 2019년 가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새끼가 너무 싫어서 속이 터져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조용한 집을 알아보고 바로 예약을 해서 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달려간 곳은 지리산 인근의 남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내가 달려갔던 곳은 마치 딴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게스트하우스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냥이들이랑 놀고 밤에는 평상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 입장에서는 가출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연락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도 아는 척도 안 했고요. 서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22년도 8월 19일경에 한의원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멍청이는 자꾸 거짓말을 계속하네요. 정말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월 19일에 그런 일이 없었고요. 엄마가 한의원을 소개해 준 적 자체가 없습니다. 당시에 엄마가 한의원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고요. 이 새끼가 자꾸 날 달랬다고 그러는데 달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지도 날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유기를 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아마도 계속 지방 내려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년 때문이라는 거. 제가 집에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걸 보기 싫어갖고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때 저는 병이 최악을 향해 갔을 때였고 거동도 못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한여름에 계속 이불 위에 누워있었고 누워만 있다가 이불 위에 소변도 보고 실수를 정말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유기한 걸까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저희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면 내용을 읽어보면 피고는 기존에 제출한 준비 서면 및 상기한 내용과 같이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등 원고를 학대하고 모욕했으며 다툼 시 원고에게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사과를 강요한 적도 없어요. 폭언 내용이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너는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었는데 나는 1억을 가져왔으니 우리 집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일도 없으며 이게 폭언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폭언인가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집에서는 더 많은 돈을 뜯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으며 지금 와서는 우리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폭언에 죽여버려. 네가 인간 새끼냐? 네가 인간 새끼냐는 얘가 H미다 유튜브에도 나왔던 거라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얘가 왜 이런 소리를 당했는지. 병신아, 너랑 너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죽여버려. 이 말이 폭언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죽여버려를 살인미수로 절 고소하는 게 더 낫지 않을지 싶은데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은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데도 사고 싶은 건 사고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인이라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생활을 계속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렇게 단어를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전 나쁜 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저씨라고 하나 봅니다. 이 야비한 새끼. 여기에서 제가 폭언과 폭설을 한 내용이 더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 새끼들, 의사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직업인 의사를 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다고 그들이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갖고 있는데 자존심 상해할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마상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의회식으로 매번 접대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교수들을 저는 자주 만나왔습니다. 근데 이 새끼도 똑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회사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밥 얻어먹고 왔다고 자랑을 해서 그때마다 제가 교수 새끼 그지 새끼라고 그만 얻어먹고 다니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다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게 폭언가의 욕설인가요? 의사 새끼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새끼 페이닥터 할 때 수액 맞으라고 환자들에게 권유해가지고 인센티브 받고 좋아라 해서 제가 절대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 새끼들이 권하면 안 맞겠다고 그러면서 의사 새끼들 개새끼라고 욕했죠. 세상에 개새끼가 너무 많아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새끼는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혼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피고의 친부는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피고와 이혼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며 이혼하면 원고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의 친부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원고는 교육부에서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기에 당시 원고는 피고의 친부가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괴롭힘을 행사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이 부분 보고 진짜 크게 웃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두려워한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럼 잘하지 그랬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근데 유채가 아직도 날 모르니? 난 아빠 힘 따위는 빌리지 않아. 내 손으로 하지.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 정도 힘있는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일하시면서 행정고시를 보시고 5급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퍽이나 얘가 두려워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서면에는 종종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인 것처럼 고위공직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자신이 유리한 시점으로 묘사를 할 뿐 자신이 대단하게 여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선 20년 1월에 이 새끼가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쳤었어요. 저는 이혼을 안 할 테니 참고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얘를 달래기 위해서 1월 말에 벤츠를 사주면서 이 새끼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벤츠를 왜 사줬냐고 주변에서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 생활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 두 번째 결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 7월쯤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계속 이어졌어요. 당시에 1.5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갈등이 깊어지니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항상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전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혼자 울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과 엄마가 갑자기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해왔고 사무실에 있다고 하니 회사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세수도 하고 얼굴 단장도 해서 얼굴을 밝게 만들려고 했는데 엄마는 금방 이상한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처음 엄마에게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갈등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 새끼는 제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이 새끼 맘대로 다 했습니다. 회사를 접으라는 것도 벤츠를 사달라는 것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은 결국 이 새끼였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은 회사였는데 저는 외부에서 투자를 5억이나 받아놓고 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는 돈은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국가 지원금만 받으려고 했으며 자신이 차린 회사에 자문비를 달라고 저한테 떼를 썼고 매일 출근도 하지 않은 주제에 자신에게 월급을 달라고 계속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회사에 이제 막 시작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개발해서 매출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저는 응수를 했죠. 만약 투자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회사에 이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큰 돈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배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당시 출시를 해서 투자자의 지지를 받았었죠. 심지어는 저는 영업도 하러 다녔어요. 서비스가 19년도 말에 런칭이 되었고 20년 1월부터 병원마다 영업을 직접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미대를 나와서 좀 무식해요. 의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고 몇 없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야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냈습니다. 자신에게 월급을 달라고 지랄을 한 번씩 떨어댈 때는 이 새끼를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월급 대신에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했어요. 이때 저는 알게 되었죠. 이 새끼 남의 돈 진짜 우습게 생각하는 걸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해서 사뒀습니다. 회사 카드로. 여러분, 이게 배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부모님 귀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당시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고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혼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또 전해 듣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고 예산을 짜거나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끼를 만나겠다면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7월에는 또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월에는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7월에는 이혼을 안 한다고 저희 아버지 앞에서 또 울고불고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갖고 아버지는 잘 살라고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렇게 이혼을 못하고 눌러 앉았던 것입니다. 서면으로 돌아가면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욕설, 폭언을 행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원고를 모욕했으며 피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보복을 하겠다며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에게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가요? 특정한 내용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해가지고 외도한 주제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한테 위자료 3천을 청구한 서면입니다. 저는 반소를 제기할 때 5천을 제기했는데 사유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 했네요. 6월 20일경에 다시 또 재판이 잡혔습니다. 판사는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위자료는 소중하니까요. 조금 빡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응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하찮아서요. 그러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또라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